오늘부터는 한복 벗기, 이상한 모자 안 쓰기, 리액션 많이 해주기, 연봉 협상 꼭 지켜주길 바라면서 안녕하세요. 광곡고등학교 국어교사 전훈장님 정현민입니다. 와, 오늘 이제 왜 정장을 입고 왔느냐, 유튜브 찍는 날이면은 그 예쁜 꽃가 한복이랑 모자 챙겨왔어야 되느냐 이런 말 많이 하셨는데요. 왜 국어과에서 한복을 입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국어는 훈장님, 양반님들, 한복 이런 단어와는 사실 맞지 않는 교과입니다. 트렌디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2024년 버전을 찍으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기나긴 연봉 협상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호날두의 마음으로 연봉 협상에 극적으로 성공해서 한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복 벗기, 이상한 모자 안 쓰기, 리액션 많이 해주기, 연봉 협상 꼭 지켜주길 바라면서 오늘은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어려운 수준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바른 맞춤법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한글날하면 떠오르는 표 뭐가 있죠? 한글날에는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우리말을 쓰자. 맞습니다. 지금 쉬어야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하셨죠? 사실은 저희도 학교에서 한글날 행사하면은 세종대왕님의 정신을 계승해서 뭐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쓰자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정말 좋은 캠페인이고 이 캠페인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과연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것이 세종대왕님을 위한 것일까요? 진짜 고민하고 지금 하신 거죠?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한글 하면 세종대왕님, 세종대왕님 하면 감사한 분,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고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자. 이게 당연히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맞춤법에 대해서 조금 논해볼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맞춤법이 뭔지를 알아봐야겠는데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표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거나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을 정해줬는데 바로 이것이 한글 맞춤법입니다. 표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선생님들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피파 온라인, 리그 오브 레전드, 브롤스타즈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게임들도 계속 버전이 바뀌면서 패치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다른 버전으로 게임을 한다면 소통이 될까요? 게임이 될까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계속 변하는 우리말도 표준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패치란 말 써도 되나? 계속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는 이거를 계속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로딩 중입니다. 잠시만요. 이처럼 우리말도 이렇게 표준이 있고 계속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게 도대체 세종대왕님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잠깐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신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가는 중. 들어가면서 로딩 중. 백투더 퓨처처럼. 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세종대왕님께서는 1443년에 글자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습니다. 사실은 양력으로는 1444년 1월인데요. 아무튼 그로부터 3년 뒤에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하시기에는 그 이제 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서를 신하분들께 작성하도록 했는데 신하님들, 신하 여러분, 신하들에게 작성하게 했습니다. 본인이 설명서까지 쓰시는 거는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 글자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이제 만들어서 책으로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훈민정음은 글자로서의 훈민정음이 있고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이 같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말은 중국말과 달라서 한문과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때문에 배움이 적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그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기어 새로 28개의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편하게 익혀서 날마다 쓰게 하고자 한다. 라는 말씀을 훈민정음이 아니고요. 이제 월인석보라고 하는 책에서 밝히셨습니다. 훈민정음은 한문으로 된 책이니까요. 아마 이 말은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이 발음으로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생긴 모습이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죠. 15세기 당시의 발음으로 이 글자를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라스 말씀이 중국어의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으디 아니할서이 이런 전차로
어린 바익성이 니르고저 홀바이셔도 죄송 다시 할게요. 여기를 다시 해야 돼요. 이런 전초로 어린 바익성이 니르고저 홀바이이셔도 마첨나이 저희 부들 실어 펴디 못 헐 놈이 허니라. 나의 이를 위하여 어여스빈 어겨 사이로 28부자를 마인가이 노니 사람마다 하이어 수 위니겨 날롭음에 변한퀴 호구저 헐 사람이니라. 15세기의 국어 발음을 높낮이를 무시한 상태로 쌤이 읽어봤는데 아마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인도나 또 약간 그런 심지어 이 당시에는 높낮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성조라고 부르죠. 아마 현대 사람들이 이걸 들었으면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막 과거로 가가지고 막 그 썸 타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나라수 말씀이 하나만 더 볼까요? 사실은 이건 선생님도 잘 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그 필기체로 쓰셔가지고 읽으면 이런 말입니다. 너난 시자배가 바틴다난 허거니와 어니 괴양이 난 품고 있난다. 하잉혀 간모나 하얗거든 약이나 하야 먹거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결혼을 했으면 시댁에 최선을 다해야지 왜 자꾸 고양이만 이렇게 예뻐하는 거야. 귀여우니까. 이렇게 잔소리 하시고도 좀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프면은 약 지어 먹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면 옆집 아저씨가 쓴 친근한 글 같기도 하고 오늘날 현대인들도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편지는 효종 임금님께서 딸 숭명공주에게 보내신 편지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아버지 마음은 그때도 똑같았구나. 고양이는 그때도 귀여웠구나. 이처럼 이때는 사실 맞춤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옳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것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즉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이 되겠네요. 맞춤법이라고 하는 거는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글자의 창제 목적에는 우리가 맞춤법에 구애받아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더라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썸남에게 카톡 보내려다가 맞춤법이 틀리면 없어 보일까 봐 급히 지웠던 경험. 이런 표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훈민정음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오래된 사람들의 글을 읽더라도 그 소리와 내용을 후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의 변화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글 맞춤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한글 맞춤법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한글 맞춤법의 변화에 대해서 뒤에 나올 본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잠깐 쉴 사람이니라. 빠이빠이.